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요즘 빌려준다는 개념 자체가 빌려준다가 아닙니다. 그냥 달라는 거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돈 급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돈이 쪼들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크게 벌려가지고 감당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망한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도 돈이 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 나올 때 없으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지낸 지인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지인 입장에서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하다고 뭐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빌려줘야 될까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거절. 근데 지금도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정이 약하다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해요. 뭐 모르는 사람들 거절은 잘하죠. 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부탁은 거절 못합니다. 정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정이 약해요. 예. 오히려 거절은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거절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돈 부탁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단칼에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 그 돈을 빌려온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 보면 진 돈 안 갚고 떼먹는 케이스 비비자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진한 돈 빌려주면 떼먹히죠,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 떼먹을 목적으로 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리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바보 같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순진하게 돈을 빌려주면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무슨 수로? 여러분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열받죠 이게. 그리고 지금은요. 좀 쓸데없는 채무관계 안 맞는 게 좋아. 안 맞는 게. 제가 늘상 얘기하죠. 이런 채무관계 때문에 나쁜 범죄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채무관계 때문에 심지어 살인사건도 많이 벌어져요. 보통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요. 거의 대부분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쪽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쪽입니다. 예. 지금 시기에 보통 돈을 빌려온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예. 여기저기 빚이 많아요. 나 말고도.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스트레스 없으려면 다 끊고 사는 게 답인가요? 굳이 다 끊고 살 필요가 있을까? 무조건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말 하는 것도 아무리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끊고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 하는 것도 내가 자신한테 문제 있는 거? 난 좋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 다 끊고 산다고 하면 내 주변에 나쁜 사람밖에 없다는 건데 보통 사람 끼리끼리 올리거든. 그럼 나 역시도 나쁜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내가 뭐 그 사람 안 보고 하겠지만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다 끊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제발 좀 다범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게 좀 요즘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게.
청계아버드 이분들도 약간 상태 안 좋아요. 이분도 아까 내가 채팅을 봤거든. 예. 정신 차리시고. 요즘 보면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성향 보이는 분들 좀 보이거든 이게. 채팅에 보면. 뭐 아니면 더. 이분 예전에 벙어리 한 번 먹었던 사람이구나. 제가 좀 질 나쁜 사람은 이제 연을 끊고 이제 관계 정리하라고 했지 모든 사람 정리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워딩이 세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 사람이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되도록이면 이성적이고 앞가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사실 뭐 우리가 끊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 약간 좀 굉장히 극성향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 극성향. 이것만 보더라도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요즘 사이가 워낙 험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 봐가면서 우리가 좀 사람 돼야겠죠. 제가 말하는 건 객관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문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좀 앞으로 나한테 피해 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저렇게 돈 빌려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피해 주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받지 마십시오. 푼돈 100만 없거나 급한 처지라면 이미 잘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인지 보면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인데 나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 사람도 돈을 번다는 거 고정소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했다는 건데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고정적으로 월급 받았다면 당연히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돈이 없을까? 도대체 그동안 번 돈은 어디다 왔었길래? 네. 제가 겪어본 바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케이스 보면 대부분 뭔가 좀 행실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행실에. 네. 보통 돈 빌려가서 안 가는 케이스, 지인들한테 급전 요구하는 케이스 보면 대부분 뭔가 이상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뭐 도박 중독, 토토 중독, 예. 유흥, 아니면 사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비투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돈을 꿔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못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불경기 때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예. 사람 먹고 살기수록 그렇게 이제 정상적 살기보다는 안 좋은 곳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아카데미나 행실에 문제 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 관계, 뭐 지인 관계는 놔둬봐야 좋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만 입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님한테 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피해줄 가능성이 노한 거죠. 뭐 도박 같은 같이 하자고 꼬드긴다거나 아니 비투 같은 같이 하자고 또 꼬드긴다 해가지고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비투한석 케이스도 보면 누가 꼬드겨서 같이 투자했다가 같이 나 자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누구 믿고 했다가. 바보지, 바보.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 하고 2번 다시 연락받지 마십시오. 근데 저 사람 은행 안 갔을까요? 저렇게 급전 요구하는 사람 은행 갔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은행 빌려간 돈도 못 갚으니까. 은행이 자기 빌린 돈도 못 갚는데 누가 대출을 더 해주겠습니까, 이게.信用도가 바닥인데. 예. 그러니까 보통 지인들한테 돈 빌리러 연락 오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대출 받을 데가 없는 거야. 만약에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 이제 더 이상 은행에 돈 안 나와. 은행 대출 받은 만큼 받았어, 이제. 은행 더 이상 대출 안 된대. 꼭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부탁하겠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잘 들어보니까, 뭐야. 금융거래소까지 대출 안 되면 이 사람 갈 때까지 간 거잖아. 그럼 금빚도 많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그럼 나 말고 갚을 때가 많다는 건데, 과연 내 돈을 갚을까? 야, 얘 상태 진짜 나쁘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처지가 안 좋고 좀 채무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구분해야 돼 앞으로. 그냥 뭐 친구네, 자주 봤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옆에 둘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좀 스토커 내야 돼요, 여러분.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예. 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붕어 형 그래도 여태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뭐 하루 이틀 안 사이가 아닌데 그래도 갇힌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두세요 그러면. 예. 아직 몇 번 안 봤나 보네. 여러분 지금 이 정이 약한 거는 정말 진짜 쓸데기 없는 겁니다. 정이 약한 거는 약간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되는 게 나쁜 정을 옆에 두는 거야, 나쁜 정. 정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 이거 당장 버려야 돼. 나쁜 정은 내 인생에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 빌려주고 못 받지 마시고 나쁜 점은 솎아내시기 바랄게요. 지금은 뭐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돈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예. 지금 뭐 채무 때 압박을 받는다거나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또 주변 지인들 연락을 해서 급전을 빌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돈 지키려면 앞으로 주변에 좀 채무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재정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미리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에 있어서만큼은 좀 단호하게 거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